네, 저희가 여러 차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이른바 프락치 의혹을 다룬 바가 있었고 본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주인공 김순호 경찰국장이 승진이 됐습니다. 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이 됐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순호 국장의 이른바 뿌락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주인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성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예. 이 승진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야당도 뭐 반대를 많이 했지만 이제 국민들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것은 이 경찰국장 자리가 앞으로 승진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경찰 여러분들 경찰국에 오실 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국장이 실질적인 실세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인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이른바 로얄 코스 공인 과정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행안부의 경찰국장 자리를 가게 되면 치안정감으로 승진할 거고 앞으로 치안총감이 돼서 경찰청장도 될 수도 있다. 이런 걸로 보여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쥐게 만드는 것을 우리 경찰들한테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야당 말 들을 거 없다. 국민의 목소리 들을 거 없다. 진급은 윤석열 정부에서 알아서 진급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우리 갈 길 간다. 이거를 또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승진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가기 됩니다. 쉽게 하면 이제 뿌락지 의혹을 그냥 일축해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축해버리고 실제 뿌락지였던 아니었던 관계없이 우리는 경찰국장으로 오면 치안점검으로 승진시킬 거고 야당이 반대하든 국민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두 가지 갈래로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분석이 있잖아요. 이른바 경찰국장 자리가 이른바 로얄 코스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경찰에 어떤 영향까지 그러니까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 이제 경찰 그 행안부 장관이 지금 재청권을 총경 이상부터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경 이상이 된 자는 진급하고 싶으면 경찰국장한테 잘 보여라. 그리고 경찰국장은 이미 우리 정권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킬 인물이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하면 된다. 이걸 보여줘서 결국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을 좀 약간 섞으면 경찰청장보다 더 센 사람으로 경찰 내부에 각인시킨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인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뿌락치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고 이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알아보겠다라는 말은 했었는데 알아본 결과 아니라고 판단해서 승진시킨 겁니까? 아니면 알아보지도 않고 승진시킨 겁니까? 그 국회 답변 중에 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뿌락치라고 별로 생각이 되지 않는다. 제가 또 그런 질문을 했었고요.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 그러나 국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 뭐 조사는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뭐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사도 한 바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어제 인사에서 또 하나 지금 주목할 점이 지금 국회에서 그 예산안 협상이 아직 그 타결이 되지가 않았고 여야 간 쟁점 가운데 하나가 지금 경찰국 예산 문제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경찰국 신설의 근거가 됐던 것의 부당성을 민주당은 계속 그러니까 제기를 하면서 예산 그러니까 삭감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국장을 승진 인사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결국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야당의 의견은 뭐 자기네들은 조금이라도 고려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사실은 그 예산안도 이게 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률로 해야 될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서로가 타협을 되려면 의장안이 사실은 합리적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찰국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의 자존심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면서 경찰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굳이 거부해 가면서 예. 이 5억 때문에 인사검증단하고 이 5억 때문에 전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예. 결국은 이번 정권이 이게 뭐 야당이나 국민하고 뭐 타협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김순호 국장으로 돌아가서 예. 치안정감으로 승진이 됐으면 이제 경찰국장 자리를 떠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는? 이제 떠나야죠. 이제 떠나고 예. 다른 이제 치안정감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네. 서울, 부산, 경기 남부, 인천 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대학장 7개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개 자리 중에 하나로 가겠죠.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조만간 경기 남부 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자리가 이제 빌 거다. 그래서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글쎄요, 하여튼 이게 이제 예전에는 승진 인사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보직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하면서 예.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의 보직을 이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을 먼저 시켜놓고 예. 협의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로 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지금 뭐 유력한 자리로는 그 경찰대학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경기 남부청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 글로 가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한쪽의 분석은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경찰 네. 특수본 수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긴 하지만 그 수사 이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윤희건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거치 문제가 만약에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혹시 네네.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 내지 추정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게 사실은 이제 밀접 논란이 있고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지적된 사람을 예. 경찰청장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일상적인 인사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권이 하도 무도하니까 예. 하도 상식박시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할래나?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이게 사실 진급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요. 예. 이미 그 전에 인사 교체를 했어야 될 그럴 대상이고요. 예. 수많은 사람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민주화 운동 그 명예 회복을 하신 분들 자기는 지금도 그 사람들 주사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답변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을 이거를 교체를 안 시킨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징역까지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적 의사나 우리 역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경찰청장 못 시키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제기된 뿌락치 의혹 있잖아요. 예. 이걸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이든 아니든 확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당시에 그런 이제 뿌락치 의혹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런 민주화 유공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증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하기보다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런 문제를 계속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진급이 됐으니까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됐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 의혹 제기될 때 김순호 국장을 경찰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경찰관 한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승상 경감이죠. 그분 아직도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존해 계시죠. 이분을 좀 국회로 불러갖고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정감사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인 채택을 해야죠. 증인 채택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당에서 뭐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언론기관에서 이제 홍승상 전 경감을 찾아갔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모른다라고서는 이제 발뺌을 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원래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고, 그 다음에 뭐, 그 홍제동 분실, 또 우리 유명한 남영동 분실에서 근무를 했고, 또 실제 90년대 전후에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전체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또 특채를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진실화해위원회 뭐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강제 징집 후에 녹화 사업으로 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뿌락치 의혹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거 맞죠, 의원님? 아니, 그럼요.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죠? 실제 이제 녹화 사업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거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엄청난 신체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와서 증언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김춘호 국장은 적극적으로 한 거죠.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묻어 들어가서 본인도 피해자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설령 뭐 거기 진실화해서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뿌락치 의혹과는 별개다. 요 말씀은. 시점이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